2019년 미슐랭 3스타를 받고 같은 해 월드스 50 베스트 레스토랑 순위 1위에 오르며 세계 최고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불리고 있는 셰프 마우로 콜라그레코의 레스토랑 미라주 시드니 팝업입니다. 미라주를 향한 평론가들의 찬사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2019년에 미슐랭 3스타를 받은 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고요. 오너 셰프 마우로 콜라그레코 역시 세계 최고 셰프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월드스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는 미라주를 현재 영업 중인 전 세계 파인다이닝 중에서 엘블리, 더 프렌치 런드리, 더 팻독, 엘셀러 디 칸로사,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 11 메디슨 파크, 노마와 함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존하는 톱 8 월드 클래스 레전드 레스토랑을 평가했는데요. 이 레스토랑들은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는 세계 최고라고 나름 인정을 한 셈이죠. 프랑스 멘톤에 있는 현지 코스 가격은 9코스에 약 22가지 요리가 제공되고 380유로, 한화로 54만 5천원 정도고요. 호주 달러로는 618불인데요. 5월부터는 가격이 인상돼서 450유로, 한화로 63만원 정도, 호주 달러로는 732불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시드니 팝업은 간트리 레스토랑을 빌려서 약 3주간 4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는데요. 7코스에 빵 포함 15가지 디쉬가 나왔고요. 티켓 가격은 인당 685불에 음료는 별도였습니다. 아무래도 팝업이다 보니까 현지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참고로 미라주는 플라워, 리프, 루트, 프루츠 이렇게 4개의 유니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꽃과 과일을 주제로 한 요리는 파인다잉에서 많이 먹어봐서 잎과 뿌리 테마 중에서 가장 생소할 수 있는 뿌리 유니버스를 골라봤습니다. 메인 코스 시작 전에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웰컴 스낵 3종류가 등장했네요. 미라주 현지에서도 나오는 메뉴라고 하던데요. 플레이팅에 비해서 맛은 그리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뿌리 식물을 테마로 해서 그런지 비트, 당근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고 식감은 확실히 뿌리 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먹어본 맛이라서 딱히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나마 당근이 가장 맛있었는데 나머지 스낵은 식감 말고는 맛의 밸런스가 그리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식스펜이나 벤틀리에서 먹었던 스낵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식전빵이 나왔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평가받는 파블로 네루다의 시 한 편과 피오익 브레드의 빵이 나왔습니다. 피오익 브레드는 평소 좋아하는 빵집이라서 맛있는 걸 잘 알죠. 버터는 멜번에서 가져왔고요. 버터도 괜찮았고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빵과 버터를 직접 만들지 않은 거는 많이 아쉬웠어요. 뭔가 이 미라주만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빵과 버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팝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했어요.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나오네요. 터닙과 머론을 이용한 요리인데요. 이번 코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리였어요. 셰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인 예술 작품 같죠. 루트 유니버스답게 마치 뿌리를 씹는 것 같은 식감은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맛은 별로 없었어요. 안에 머룬이 들어있었는데 사이드 느낌으로 존재감이 밋밋했고 터닙 맛만 돋보였던 것 같아요. 소스도 좀 약했고요. 미라주가 자연주의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단백질의 활용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코스는 미라주의 시그니처 요리인 비트룻 앤 캐비어인데요. 스낵에 이어 비트가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비트, 캐비어, 크림 이 세 가지만 들어간 요리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비트 위에 크림에 살짝 익힌 캐비어를 올린 바로 그 맛이었어요.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건지 이게 700불짜리 파인다이닝의 시그니처 요리라는 게 조금 황당했어요.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맛이 너무 흔해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세 번째 디쉬는 옐로우 비트루트 앤 샤프론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코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예요. 또 비트루트가 등장한 거는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등장할 때부터 샤프론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났고 따로 먹었을 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재료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아주 훌륭했어요. 특히 샤프론과 홍합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향이 강한 샤프론에 밀리지 않을 만큼 홍합 또한 짭짤한 바다의 맛과 향을 간직하고 있었고요. 비트루트가 식감과 간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 하모니가 아주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네 번째 코스는 포테이토 앤 고르곤졸라였는데요. 테이블에 도착하기 전부터
고르곤졸라 향이 진하게 느껴질 만큼 향이 아주 강했고요. 간도 센 편이라서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았는데 저는 고르곤졸라 치즈를 좋아하는 편이라 괜찮았어요. 감자의 맛과 식감이 고르곤졸라 치즈에 완전히 잠식당한 느낌이랄까? 다섯 번째는 블랙 갈릭 앤 덕이 나왔는데 버섯과 흑마늘이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육수의 감칠맛이 하나도 없었고 일부러 마치 감칠맛을 뺀 것처럼 밋밋하고 한약 비슷한 진한 향만 심하게 났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라비올리에서 오리의 그 쾌쾌한 냄새가 너무 심했고 저한테는 파인다잉에서 먹었던 라비올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뭐 다른 테이블도 이건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메인 요리로 캐럿 앤 와규 비프 그리고 두 가지 사이드 디쉬가 나왔습니다. 뿌리 식물이 주재라서 그런지 확실히 달달한 당근 맛이 강하게 났고요. 와규의 장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맛이었어요. 약간 쫀디기 맛 비슷한 그런 맛도 나면서 전반적으로 단맛이 많이 강해서 와규를 잘 살리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이것도 역시 어딘가에서 먹어본 맛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었어요. 물론 뭐 맛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와규 기름으로 만든 퀼과 샐러드는 구색 맞추기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코스는 디저트로 와사비 앤 그린 애플이 나왔는데요. 맛도 있고 재미도 있는 디저트였어요. 와사비 맛에 그래니 스미스 사과 맛이 잘 어우러져서 입안을 상쾌하게 헹궈주고 시원하게 맛있는 디저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의 끝을 알리는 두 가지의 뿌티푸르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 페어웰 스낵도 미라주의 시그니처 디저트들인데 플럼은 이미 많이 먹어본 맛이라서 그냥 무난했고요. 흑마늘이 들어간 이 디저트는 개성이 있고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현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플레이팅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했던 미라주에서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호주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팝업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미라주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번 경험이 맛보기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700불을 내고 맛을 본 경험이 많이 실망스러워서 다시 방문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비용을 내고 갈 만큼의 가치는 얻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저는 한 350불 정도 만족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들은 맛, 요리 테크닉, 재료의 활용도보다는 예술적이나 미적인 기준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프랑스 파인다이닝은 프리미엄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중요시하는 창의성과 색다른 맛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가치와는 차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슐랭을 받아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기대치는 커질 테니까요. 아무래도 만족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제 5월에 미슐랭 3스타를 21년째 유지 중인 세계적인 셀럽 셰프 고든 램지의 대표 파인다이닝 고든 램지 레스토랑이 시드니 아리아에서 팝업을 열고요. 7월에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사이먼 로건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랑클룸이 시드니에서도 팝업을 하는데요. 올해 세계적인 유명 파인다이닝들이 많이 팝업을 해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명성이나 가격에 비해서 실망하게 될까봐 약간 걱정도 되네요.